네, 4부에서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이고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오후에 여야 원내 예. 대표가 만나서 통일교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간단히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예, 오늘 오후 한 4시 반경부터 여야 원내 지도부 협상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고요. 오늘은 서로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서로 분위기를 탐색하는 탐색전이라고 봐야죠. 네. 예. 그러면 지금 각자 법안을 내고 그다음 다시 만나자. 이런 일정 예, 정도를 그 잡은 정도 거죠. 이야기만 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니까요. 네. 예, 오늘 아. 하여튼 그런 만남의 의미를 둔 탐색전 네. 이런 정도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내일 또 다시 만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만 해도 사실 특검 고려 안 하고 있다고 대변인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뭐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된 연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보면 갑자기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 15일 날 제가 처음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게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네. 그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쭉 지금 15일 어제까지 어제 브리핑은 뭐냐면 현 단계에서 그리고 현 수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난 15일과 어제의 발언은 굉장히 큰 톤다운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많이 변해온 것이죠. 갑자기 오늘 특검을 전격 수용한 갑자기 급변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 동안 여론의 흐름, 추이를 당과 정청래 대표가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어떤 변화가 쭉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네. 제가 정청래 대표와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론이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이게 그날 또 마침 갤럽 여론조사도 나온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이면. 60% 넘게 찬성한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금요일 날 밤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현 단계에서는 현 수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톤다운을 시켰더니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 네. 그래서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여론의 흐름에 따른 정청래 대표의 이 방침이 변했구나라고 제가 어젯밤에 확실하게 느꼈고요. 오늘 아침에 6시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 보도 내용이 아주 잘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오늘 확실히 마음을 정했구나 하는 걸 저는 아침 오늘 새벽에 한 6시쯤에 통화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느낀 그대로 오늘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전격 발표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까 앞에 김지호 대변인이 1부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1, 2부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핵심 관계자 빼고 일단 좀 나가라. 그래서 본인은 이제 나갔고 아마 의원님께서는 계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습니다. 한번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당대표께서 결단한 거다. 정청래 대표가 결단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그야말로 이제 당직자들, 최고위원들이죠. 네. 최고위원과 이제 저 같은 사무총장과 수석 대변인, 전략위원장 이런 정도 남아서 바로 이제 전격 공개하는 공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한 5분 전쯤에 최고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발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오직 민심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정례적으로 있는 당정협의회의 결과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건 대통령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걸 묻는데요. 네. 어제 이제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네. 이 고위당정협의회는 주로 그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주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 언론은 어제 마침 고위당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 무슨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과 뭐 정청래 대표 등이 모여서 이걸 결정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어제는 주제를 다룬 회의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지난 15일 이후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당이 면밀하게 당의 고위 전략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갤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민심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비공개 그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민심을 따랐다라고 그 기준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위헌성 논란이 돼가지고 갑자기 내란 재판법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예, 요 그렇습니다. 과정에서는 요것도 그러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겁니까? 고위당정에서는 그런 걸 논의하지 않습니다. 논의하지 다시 한번 않는다. 설명드리지만, 네, 예. 네. 그냥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요 처리 순서가 바뀐 것은, 네. 예, 잘 아시는 대로 법사위에서 애초에 과방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그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에 관해서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변경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때는 좀 과방위에서 애초에 올라온 안으로 지도부 의견과 이런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결 내용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완성도가 좀 비교적 높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요 문제를 먼저 하고 그 일반 정보통신망법은 다시 미세 조정이라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실무적인 이유로 순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과방위에서 의결된 걸 법사위에서 바꿨는데 네, 법사위 그렇습니다. 안이 위헌성 논란이 더 많은 안이었던 거고. 네. 그러면 지난번 내란 전담 재판부도 법사위 방안이 그 위헌성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자꾸 법사위에서 자꾸 위헌성 논란 많은 법안이 나오고 당 지도부나 정책위가 이걸 진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별로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이 그 부분을 되게 억울해하십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건건마다 다 찬반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네. 야당의 의견도 드려야 되잖아요. 야당의 의견은 법사위를 통해서 들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도 다시 설명하면 공론화 과정 중에 n분의 1이다. 네.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뭐 민변이나 변협이나 판사회의 등 법원의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시민사회 의견을 다 들었어요. 네. 듣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이 똑같이 n분의 1의 공론화 과정인 겁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네. 또 고유한 상임위 특성대로 또 강하게 또 그런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잖아요. 다만 법사위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네. 법사위에서 의결이 돼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사위 성격대로 상임위 성격대로 원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좀 완화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다 법사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각 상임위의 특성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최종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지도부의 몫인 거죠. 다 과정 중에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 네. 그것이 뭐 특별하게 매끄럽지 못하거나 월권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다 n분의 1의 자기 상임위 특성대로 모든 것들이 반영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니,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100% 수용을 하더라도요, 논리적으로. 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한겨레 그 사설 제목이 이 예. 시민사 그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이게 사설 제목인데,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논란이 있고 협의가 있고 수기가 필요하고 n분의 1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걸 또 이 상황에서 내일 처리한다, 모레 처리한다, 이렇게 되니까 예. 조금 그 완성도가 너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내란재판부 특별법도 지금 2번 수정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법안이 이제 뭔지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비쟁점 사안 법안도 일단 먼저 통과시키면서 뭐 연내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요것들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민주당은 네, 공론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어떤 최종안을 마련한 바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안도 n분의 1이 공론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치 확정된 민주당 당론인 것처럼 기준을 잡고 그걸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수십 번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네, 그렇게 늘 또 비판을 하세요. 네, 그러나 하여튼 그 모든 것이 다 n분의 1의 공론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 추인을 한 이 최종안, 본회의에 올라간 이 안이 이제 민주당의 최종 그런 당론인 것이지 그 전에는 확정된 당론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정한 걸 또 재수정한다, 이런 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설사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다 과정을 거쳐와서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그 안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우상호 수석이 네. 이 네. 대통령 민주당 개혁 추진 과정이 거친 측면 걱정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 제가 뭐 그냥 트집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예. 요것만 좀 여쭤보죠. 오늘 그러면 의원총회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예. 법사위에 강경하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도 뭐 추미애 위원장은 너무 쫄았다, 그리고 네. 뭐 지금 뭐 문제 있다, 김용민 간사도 좀 그러면서 차라리 법외국조 먼저 올려서 처리하자, 뭐 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네네. 의원총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추인된 분위기였나요? 그럼요. 그 여러 차례 지난번에 1차 의원총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민변, 뭐 법원, 뭐 시민사회 모든 막 의견들을 망라해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봤는데 네. 그런데 또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네. 의원들의 관점은 역시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0명의 또 의원들의 의견을 그것도 n분의 1이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모아서 또 조금 진전된 안을 만들었고, 최종안은 아니지만 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진짜 이게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도 하긴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 추인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당론은 내란 재판부 특별법까지가요, 아니면 정통망법까지 다 정통망법까지 당론으로 추인된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요 다음 법안으로 올릴 거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내일 올라가는 것이요. 내일 지금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가 네. 내일 오전
11시경에 네. 아마 이제 종료가 될 것이고요. 네. 그러면 내란 전담재판부법 네. 특례법이 이제 처리가 되고 그리고 바로 정보통신망법이 상정이 되면 상정되는 대로 이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이제 모레 한 11시 약간 넘어서 그때 이제 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 뭐 법 왜곡죄나 공수처법이나 예. 뭐 이렇게 추진하던 사법개혁안들이 이제 폭넓게 계획이어서 그것들도 끝까지 다 가나요? 아니면 그거는 조금 더 한 호흡 거른 다음에 요 문제는 국회 본회의가 네. 이제 내일 모레 24일 날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이제 일단 끝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를 넘기고 12월 30날 정도 또 뭐 본회의가 있고 뭐 쭉 있어요. 저 본회의 가능한 날짜가. 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연내에는 이제 민주당이 애초에 처리하려고 했던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법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법 왜곡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위 그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못한 게 지금 수백 건이 몰려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수백 건이면 300건이 좀 밀려 있으면 300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 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거잖아요. 네. 자기들도 합의한 겁니다. 여야가. 네. 그다음에 그 중에는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잔뜩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의했거나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일부 특검에 전격 그 합의하고 수용을 하면서 이제 수용을 하면 필리버스터는 멈춰라. 민생법안 처리해야 된다. 그런 이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국민의힘 발의한 법안 얘기하시니까 네.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얘기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의원님이 공주 부여 청양 이쪽 그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지난 여름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였거든요. 왜냐면 충청 전체가 하나의 그 권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좀 연유에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긍정 검토 얘기하니까 갑자기 당에선 특위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충북 도당위원장인 이광희 의원은 요건 참여를 거절하고 충북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요거 지금 진짜로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2월달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문제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이 그래도 그 충남의 김태흠 도지사, 대전의 이장우 시장이 뭐 어떤 목적이었든 간에 하여튼 추진을 해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법안도 제출이 돼 있으니까. 네. 예. 민주당이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이미 공식적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그 전에. 네. 다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이 거버넌스는 이 광역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원론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서로 이게 지도 한 줄 차이로 이게 다른 것이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하여튼 이상하게 그 지도에 선 하나 가지고 차이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단계 없이 이제 갑자기 제일 마지막 단계부터 실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차곡차곡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네. 지금 성일종 의원 법안은 그 재무적으로 엄청난 권한이 있어서 다른 특별법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 잘라서 저는 궁금한 게 청주 청원도 2번 주민투표에서 겨우 통합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걸 확실하게 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국민 주권 시대입니다. 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이런 어떤 이제 세부적으로 안들을 마련해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갈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여서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